LA 시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 투표 결과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 정치적 신장의 가능성에도 위기감마저 드는데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두고 한인 정치적 신장의 가능성을 되짚어봅니다. 어제 이어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수석부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 늦게까지 개표 결과 지켜보시느라 좀 고생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전자투표 시스템에 오류가 좀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투표 시간 좀 지체가 되고 또 개표 결과에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선거 당일날 새벽 4시까지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잠을 좀 못 잤는데요. 요번에 이제 예비선거부터 LA 카운티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런 보트 센터라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좋았죠. 터치패드로 터치하고 전자된 시스템으로 페이퍼가 아닌 전자로 이제 무브하자는 이런 의도인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여러 이제 오류나 에러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체킹 카운터에 직원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에러도 있어서 사실상 투표 당일날이지만 뭐 자정 아니면 새벽 1시까지 3-4시간을 기다려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셔먼옥스나 산타모니카 지역은 거의 1시까지 오픈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개표 결과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우선 예비선거에서 무난하게 재선을 확정지을 것 같던 데이빗 뉴 사지구 후보가 결선에 좀 가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현재까지 투표 결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사지구 데이빗 뉴 시의원 모든 이제 뭐 전문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무난하게 재선, 이번에 50% 과반을 넘겨서 본선을 안 가고 이제 3월 3일 날 우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빗나갔습니다. 이제 100만 불 이상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여성 후보들에게 밀려서 현재는 50% 미만인 46%로 달리고 있어서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본선에 데이빗 뉴 시의원이 이제 진출을 한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직 시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은 있어도 그 기간이 롱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어서 사실상 2015년도 데이빗 뉴 시의원이 최초 당선될 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인 그 커뮤니티나 또한 데이빗 뉴 캠페인은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표 결과를 또 지켜봤는데 LA시 12지구 존 리 후보죠. 개표 결과를 보면 예비선거에서 무난하게 또 재선을 확정지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봤을 땐 보여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존 리 시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53%를 넘었기 때문에 뭐 당선자라고 많은 분들이 불리는데 하지만 조금 더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지난 이제 대선 때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영김 후보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비슷하게 이제 굉장히 비슷했죠. 네, 과반수를 넘겨서 우승을 다 거의 다 컨펌됐다고 했는데 워싱턴까지 가서 그렇죠. 사진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프레시맨 하원 의원으로서 다 모든 새로운 하원 의원들과 단체 사진까지 찍었는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개표 결과라는 게 당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남아있는 표가 개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트센터나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로 바뀌어서 아직 남은 투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상치 못했던 선전 그리고 좀 아쉬움을 남긴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한인 후보들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사우스베이 지역의 이제 조재길 후보가 가주 상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3등으로 이번에 탈락을 하셨고요. 또한 이제 그 벨리 쪽으로 가면 애니조 처음에는 시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이번에 아주 기대가 컸죠. 어제 분석할 땐 굉장히 유리한 카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리하게 이제 카드고 여러 이제 큰 빅 인도어스먼트를 받아서 기대가 컸는데 그래도 안타깝게도 투표를 많이 못 받으셔서 가주 하원 좌석에서도 또 탈락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제 마크 리들리 타머스 자리에 이제 정찬용 변호사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로서는 한 5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레이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전했다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그레이스 후보는
요번에 이제 전략이 마크 리들리 터머스 현직 슈퍼바이저를 50%를 못 넘기는 작전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마크 리들리 터머스 슈퍼바이저가 46%고요. 그레이스 유는 약 24%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본선으로 간다면 한인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흑인이나 타인종 커뮤니티의 어필을 받아서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였죠. 미셸 박스틸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넘어가면 미셸 박스틸 후보 또한 이제 영김 후보 두 분 다 예상대로 이제 톱2 기존에 있는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과 톱2 이제 11월 달에 진출을 했고요. 이제야 그 두 분은 진정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11월 본선이 어떻게 보면 더 주목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한인 후보들 어떤 자세로 선거 활동에 임해야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톱2로 진출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11월까지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후원금도 중요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정치에 입문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깜빡한 후보가 있는데 데이브민 후보가 가주상원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 두 후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일궈낸 한인 정치력에 또다시 위기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